행정활류의 6-4는 옴부즈만 제도예요. 옴부즈만. 이 친구는 일단 원칙은 이제 스웨덴형인데 이걸 물어보고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 옴부즈만이 뭔가를 물어보고 우리나라 옴부즈만이 뭐가 있는가 서로 비교하는 것들 또 법에 있는 것들이니까 법 규정도 봐야 될 겁니다. 원래 옴부즈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호민관으로 배웠어요. 호민관은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시민들이 한 3, 4만 명 있어요. 시민들은 평생 한 번은 원로원이 돼야 돼. 의회 의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원로원 말고 시민들이 한 사람을 추대해요. 가장 신망 있는 사람을 호민관으로 추대해서 의회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민관은 의회 소속이야. 의회 소속이지만 이 의회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회와 시민 간의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요. 호민관이 만약에 어떤 의회와 합의에 왔죠. 호민관이 법적 힘이 있어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신망한 사람이 합의에 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호민관 제도인데 이게 현대 내려와가지고 근대겠지 1800년대니까 스웨덴으로 내려오고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북구 제국에 있다가 프랑스, 미국, 한국으로 막 넘어 들어와요. 어쨌든 스웨덴이 제일 먼저 했다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제 스위스로 낸 것도 봤어요. 참 스위스는 답이 없습니다. 행정학에는. 스웨덴이 2번 나올 텐데 자본 예산할 때 한번 나왔고 옴부즈만 할 때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 기출 문제 한번 봐봐요. 뭐 덴마크가 먼저니 뭐 노르웨이가 먼저니 막 물어볼 겁니다. 핀란드가 먼저니 안 나온 게 지금 노르웨이가 안 나왔는데 저는 노르웨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나중에는 스위스로 낸 적도 있어요. 북유럽이 먼저였다. 얘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은 행정이 잘못됐을 때 사법부가 통제하면 돼요. 법적 통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점점 행정이 늘어나니까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들,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늘어버려요. 이런 거를 메꾸기 위해서 얘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법 통제 한계야. 왜 사법 통제 한계일까? 행정이 재량이 늘고 법률적 의미보다 다른 문제가 나왔는데 사법부는 법률적 의미밖에 못하잖아 지금. 그치? 다른 걸 못합니다. 위법밖에 안 되지 부당의 문제도 못하고 사후구제밖에 안 되지 사전 예방도 안 되고 또 사법부가 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전문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사법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일반 국민도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건 재판 들어가겠다는 건데 민사든 형사든 엄청나게 시일이 많이 걸려요. 비용도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뭐, 형사 잘못 한번 걸려버리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꼬일 수 있어.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갈 거니까요. 이러니까 되게 포기한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간략한 제도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행정에 대한 불편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한 기관이다. 비록 어디 소속이지만 입법부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이다. 스웨덴이 제일 먼저였다. 1809년도. 그 다음에 노르웨이, 덴마크로. 등장 배경 사법통제 한계다. 사법통제에 어떤 한계가 있나 봐. 사후밖에 안 돼요. 예방적 구제가 안 된다는 거야. 또 사법부는 전문성도 떨어져 행정이 복잡해지니까. 또 법적 규정이 없었을 때는 통제가 안 되겠죠. 이런 법적 책임은 가능하겠지만 부당의 문제라든지 정치의 문제, 정책 문제 이런 거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시간과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었겠죠. 자, 특징입니다. 헌법기관이야. 입법부 소속인데 직무상 독립을 하려면요. 입법부가 만드는 게 법률인데 법률기관으로 만들면은 입법부가 손대기 쉬워져요. 손댈 수 없게 헌법으로 만들어놔야지 입법부 소속이어도 직무상 독립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 소속이야? 법률기관이니까 헌법 안 만들고 행정부 소속이란 말이야. 법률로 만들어도 행정부가 손 못 대겠죠. 다시 할게요. 입법부 소속이라면은 법률로 제정해버리면 법을 입법부가 만드니까 직무상 독립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행정부 소속이니까 의회가 법률로 만들어놔도 행정부 대통령이 손대기 어렵겠죠. 그래서 다시 행정부 소속일 때는 되게 법률기관, 입법부 소속이라면 헌법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옴부즈만은 공식 제도예요. 근데 업무 처리하는 절차가 정해진 게 없어요. 상황에 맞게 그냥 맞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법제도는 다 공판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치? 그래서 어떤 분이 오해하는데 옴부즈만은 공식인데 왜 비공식 절차냐 물어보는데
옴부즈만 공식 제도가 맞죠. 맞지만 근데 문제가 뭐다?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업무 처리해라는 절차가 없단 말입니다.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는 거야. 이러니까 훨씬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합법성 말고 부당의 문제까지, 법률 문제 말고 정치나 정책의 문제까지도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도, 그러니까 사법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얘는 이빨 빠진 개야. 짖을 수는 있어도 물 수는 없대요. 그래서 일명 무효 취소 변경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바로 갖고 올 수는 없어. 이걸 그래서 직접 통제가 아니라 간접 통제라고 그래요. 권고, 고발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직접 통제가 된다는 거는 바로 무효 취소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가 나오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스웨덴형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형이 있는데 우리는 국민권익위는 프랑스형이다.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고 헌법위는 입법부 소속일 때는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행정부 소속이니까 법률기관으로도 독립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조심할 게 우리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돼요. 직권조사는 안 됩니다. 신청이 있어야 돼. 신청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자, 공통점은 둘 다 부당의 문제까지 할 수 있다. 역시 간접 통제, 무효 취소 변경은 안 된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행정학은 소속이 되게 중요해요. 조직인사 재무학이니까 원래.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통제의 독자적인 내용인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 옴부즈만과 우리나라 국민권익위 이런 것도 좀 외워놔야 됩니다. 이 국민권익위가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부패방지법의 총괄기관이에요. 이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윤리 벗어난 거야 지금. 부패 문제란 말이야. 이러니까 비리 저지르기 전까지는 인혁처가 총괄이겠지만 비리 저지른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총괄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